작성 부분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 그리고 계약시 특이한 내용들 여기에 대해서 진행할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한방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쓰실 건데 개설을 하시고 나면 한방에 들어가면은 각 카테고리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따라서 그냥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뭐 특별한 내용들이 아니라 이제 소재지 여기는 이제 공적 장부를 보시고 그대로 있는 내용들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2조부터 해가지고 9조까지는 쭉 이게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권장하는 표준 계약서상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 그 배수인이나 매도인들에게 다이렉트 고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국토부에서 권장하시는 표준 약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간략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저 넘어가요. 그리고 중요한 항목, 중개 보수에 대한 부분만 딱 읽어드립니다. 중개 보수는 그죠? 그 공동 중개일 때는 각각의 중개사들이 지급하고 단독일 때는 양쪽 다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계약을 하면서 혹시 계약이 파기가 일어날 경우 해지가 될 경우에 중개사의 귀책 사유를 내 가지고 파기가 되지 않으면 그래도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중개를 하시면서 이걸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잠금 때까지 기다리고 하시는 분들은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딱 읽어드리면서 딱 계좌하고 같이 드리십시오. 미시면서 결제를 받도록 하세요. 자, 그런 내용들을 하시고 이제 특약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따로 하는 겁니다. 특약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직접 체험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특약 내용을 이제 어떻게 정하느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드릴 거예요. 특약 모음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특약들을 주의해서 하시라는 그 모음집을 제가 파일로 여러분 메일로 다 드릴 테니까 그거는 비치를 딱 해두시고 어떤 고객이 왔을 때 내가 뭐 아파트를 하신다면 아파트에서 중요한 점들 특약 내용. 그래서 아파트를 하시는 분 같으면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계속 복사하기가 가지고 어디다 쓰시면 돼요. 그냥 그 동이 그대로 는 거잖아. 통모수만 바꾸고 계속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상가 건물일 때는 이제 상가 건물의 중요한 특약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정리한 걸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다 보면은 뭐 별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제 계약서에는 방금 말씀드린 제가 한방에서 이렇게 편의상 사용하는 계약서가 있고 이렇게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사 하시는 분들은 이 계약서 작성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구청에 신고하려고 다 받고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작성하신다는 거. 여기 좀 뭐 내용은 복잡한데 뭐 이것도 별 내용 없습니다. 있는 내용 그대로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하셔야 되죠. 확인 설명서도 이 내용별로 이제 공적 장부 보고 그대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기재해 주시고 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그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서 들어가요. 근데 여기 이제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요거는 복사해 오셨잖아요. 여기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삭제를 시키시든지 없애든지 있는 내용으로 다시 타이핑을 해주셔야 돼요.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체크를 쭉 하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고객에게 중개를 하시다가 사고가 터지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요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있으면 매도인에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체크하시면서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시면서 그분이 대답하는 내용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분이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는 거는 그 내용 매도인이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라고 기재를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 나중에 중개사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체크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중개 보수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계산된 내용으로 해서 이거 부가세까지 포함한 걸로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 작성하실 때 여기 서명 단위해야 되죠. 여러분들 처음에 이렇게 하실 때 이거 도장을 빠뜨리거나 서명을 빠뜨리거나 늘 한두 번씩 합니다. 근데 본인이 나중에 딱 나눠주고 나서 딱 보니까 이거 보니까 내 서명을 빠뜨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다시 또 불러야 돼요. 그 사람도 불러야 돼요? 가서 받아야 한다고? 그럼 이제 초짜 티나는 거지. 초짜 티나는 거지. 그때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계약서상에 뭐 잘못된 문구가 들어갔거나 뭐가 잘못 본인이 빠뜨린 게 있다든가 이럴 때는 계약서를 쓰고 나면 결국은 잠금 치죠. 잠금 칠 때 그분들이 오고 결국은 나중에 법무사를 또 대동하거나 등기자 때문에 다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오실 때 계약서를 다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갖고 오라 하셔가지고 미리 준비해 놓은 계약서 있잖아요. 그거 싹 바꿔치워야 돼요. 그러면서 또 상대 찍고. 왜 그러냐면 딱 보자마자 찢어버리세요. 아, 이게 오타가 있어서 제가 정정을 했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또 사진 찍으세요. 그럼 전혀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눈치 못 챕니다. 그리고 역시 깔끔하게 하시는 소장님이시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노하우예요. 자, 이제 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전속 중개 계약을 많이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계약을 많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전속 중개 계약에 대해서 눈에 제가 말씀드려 왔으니까 꼭 전속 중개 계약을 이렇게 계약서상 이렇게 하는 것도 전속 중개 계약이지만 쓰시면 가장 좋아요. 근데 굳이 꼭 쓰지 않더라도 그분이 나에게 전속을 했다는 것을 말 그대로 문자나 녹음해 놔셔도 됩니다. 그것도 약속이에요. 여러분 구두 약속도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셔도 전속이나 증거가 돼요. 전속을 해놓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다른 중개업소하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증빙을 남겨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권리금 계약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 방에 들어가시면 권리금 계약서 이제 다시 란이 있어요. 딱 그 항목들을 내가 필요한 항목들을 체크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쭉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권리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세요? 권리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1년 동안의 월세. 자, 권리금은 이렇게 보시면 바닥 권리금하고 시설 권리금 그리고 영업 권리금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바닥 권리금이라는 거는 일단 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곳인데 불구하고 바닥 권리금이라는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설 권리금은 들어가셔서 영업하시는 시설 항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구성해 놓은 거에 대한 권리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영업 권리금은 내가 영업을 하면 통해서 단골들을 확보하고 그 단골들이 통해서 매출이 기본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게 영업 권리금이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은 다 합쳐가지고 그냥 권리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권리금을 가지고 우리가 나는 이걸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해가지고 법적으로 들어 싸우게 되잖아요. 이게 입증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불리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합의 기술이잖아요. 들어오실 분들하고 원만하게 하셔가지고 집주인하고 트러블 없이 최대한 많이 받아 나가시는 게 목적이니까 원만하게 풀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분양권 이제 손대실 분들도 계실 텐데 분양권 같은 경우 뭐 아파트 하시게 되면은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권 같은 경우 많이 계약을 하실 거예요. 근데 분양권을 한 곳에 가시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전세 계약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분양된 걸 갖고. 근데 그럴 때 특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 분양권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유자가 누굽니까? 응? 소유자가. 자, 미등기돼 있죠. 미등기 권리거든요. 미등기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자를 확인할 때 뭘로 확인해야 됩니까? 분양계약서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만약에 임차인이 전세 자금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전세 자금을 넣을 때 진정한 소유자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듣고 공동중개할 이렇게 될 경우 매도인 측 주기인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일이 하시다 보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틀림없이 중개사가 터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또 하셔야 되는 거, 그런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권리상에 등기부등본이 없으니까 뭐 근저당이 잡혔는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것도 분양사무실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잔금을 치게 되면 정확하게 그게 실제로 그 근저당이나 저당을 끄는데 사용이 되는지 그것도 직접 같이 손잡고 가셔서 끄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집주인이 이제 전세 보증금만으로 잔금을 완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 대출 받은 게 자체가 아주 높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금만 갖고도 못 끄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대금 잔금을 못 쳐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냥 그 소유권 이전을 못 해오는 케이스가 발생됩니다. 그럴 때 배째버리면 어떻게 해요? 임차인만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잔금 치르실 때는 보통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실 때 뭐 저쪽 뭐 매수인도 그렇고 매도인도 그렇고 평일에는 뭐 회사 다니고 바쁘고 이렇기 때문에 주말에 하자라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주말에 하시게 되면 이런 사고들이 터질 수 있어요. 잔금을 치는데 이 근저당을 꺼야 되잖아요.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되거든요. 이럴 때 즉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평일날, 그것도 오전 중에 잡으셔가지고 그래야지 법무사에서 등기 이전하고 하는 절차들을 당일날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잔금 치르고 하는 것들은 평일날 가능하면 오전 중으로 약속들을 잘 잡으셔가지고 일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소유주를 확인해서 계약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뭐 미등기 권리라도 아시다시피 임차권 보장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다 받아놓으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혹시 뭐 등기가 안 된 거니까 이거 뭐 임대차 보호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약하실 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요즘 요거 꼭 받으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양쪽 매도인 매수인과 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자필로 적고 사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받아놓으시면 돼요. 요건 여러분들이 보관하셔야 되는 요소입니다. 아시죠? 네, 어디 주시는 게 아니고 받아가지고 계약서하고 뒤에 첨부하셔가지고 보관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공제증서 드리면 되죠. 자, 계약 시에 이제 꼭 필요한 공적 장부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등기상 증명서 있어야 되겠죠. 권리관계 확인해야 되니까 소유주가 누군지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이 건축물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아까 공적인 내용을 다 기재를 하셔야 된다 했잖아요. 면적부터 해서 그 건축 면적, 그다음 대지 면적 다 기재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토지 대장도 떼셔야 되고,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매수인한테 뒤에 공적 장부로 첨부하셔가지고 다 드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출력하셔가지고. 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참고할 거니까 앞전에 저희가 사이트 첫 번째 설명할 때 실에 알려드렸죠. 네.